40대가 되면 외모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경쟁력이 됩니다. 잘생긴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소득을 벌고 더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이걸 매력 자본이라고 부르죠. 이제는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모가 진짜 자산이 되는 시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 뿐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현대에 들어서 외모는 개인에게 결코 가벼운 요소가 아니다. 외모가 소득과 지위, 성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 선거 후보들 가운데도 외모 덕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점포의 매출 또한 점주나 종업원의 외모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인 셈이다. 심지어 2600년 전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는 예쁘면 다 착하다고까지 했을 정도다. 잘생긴 사람일수록 더 능력 있고 성격도 좋을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후광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다. 후광 효과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광고다. 소비자들은 잘생기고 예쁜 광고 모델의 미소에 이끌려 해당 제품에 호감을 갖고 지갑을 연다. 경제학에서도 외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사례로 설명한다. 피트는 미남 배우이고 그가 출연한 영화에는 많은 관객이 몰린다. 관객 수는 그의 높은 소득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0년대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잘생긴 외모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평균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5% 정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소득 격차가 5에서 10%로 벌어지며 이런 현상은 남녀 공통적이었다. 외모가 개인의 중요한 자본이 되었음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가부이자 권력이 된 것이다. 이를 간파한 영국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매력 자본을 통해 다양한 실증 사례를 보여준다. 하킴은 사람의 매력 자본을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에 이어 제4의 개인 자산으로 규정했다. 매력 자본에는 외모, 건강하고 섹시한 몸, 능수능란한 사교술과 유머, 패션 스타일, 이성을 다루는 기술 등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모든 자원이 포함된다. 매력 자본은 사회 구성원, 타인에게 보여주는 심리적, 시각적, 신체적, 사회적, 성적, 매력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마릴린 먼로는 인터뷰에서 11살이 되면서부터 주변 세상이 갑자기 변했다고 이야기했다. 그전까지는 세상에 문이 닫혀 있다고 느꼈는데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문을 열었고 세상은 친절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킴은 현대에 들어와 매력 자본이 더 중요해진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일하는 환경이 달라졌다. 선진국일수록 근육을 쓰는 농업이나 제조업보다는 화이트 칼라 또는 서비스 업종 노동자가 대폭 늘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 인재로 대접받는다. 둘째, 많은 나라가 더 부유해졌다. 과거에는 먹고 사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외적인 매력에 눈뜨게 되었다는 얘기다. 셋째, 모두가 모두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인터넷, SNS 등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매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력 자본, 성적 충족, 아름다움 등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를 상급제라고 부른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수요가 커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화장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보톡스를 맞는 게 흔한 일이 되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매력 자본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이점이 된다고 한다. 1991년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소득이 20% 더 많았고 매력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3%더 많았다. 큰 신장은 모든 문화권에서 특히 남성에게 긍정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소득이 20%더 많고 최고 경영자나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체로 신장이 컸다. 적어도 상대 정당 후보보다는 컸다. 매력 자본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물론 대중의 눈길이 쏠리는 연예계나 스포츠계다. 하지만 요즘에는 정치계도 매력 자본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큰 키와 날렵한 몸매, 멋진 수트가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결합되어 호감을 갖게 한다. 나이가 70대인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각고의 노력과 미소 덕에 50대로 보일 정도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되기 전 몸무게를 12kg이나 감량했다고 한다. 정치인들 역시 정치 역량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앞서 외모에서 매력이 없으면 각광받기 어려운 세상이다. 사람들은 대개 본인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차별의 근거로 삼을 때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예컨대 성별이나 피부색, 장애, 부모의 부, 키, 외모 등은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인들이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에게 이른바 미인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미남 미녀가 평생 누리는 유무형의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관심을 얻는다. 미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의 결과다. 따라서 부자 부모를 만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물리듯 잘생긴 부모를 만나 미를 물려받은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외모 중심 풍조가 얼마나 중증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모가 꼭 선천적인 매력 자본이자 절대 불변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성형수술로 다 뜯어고치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성형 중독이나 불필요한 수술로 자연스러운 외모를 망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개성 없는 성형으로는 호감을 사기 어렵다.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호감 가는 외모를 만들 수 있다. 온화한 미소와 밝은 표정,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맵시 있는 옷차림 등으로 얼마든지 매력 자본을 키울 수 있다. 꾸준한 운동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자신의 매력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저축이나 교육, 사회관계에 노력을 쏟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회사 창립자인 헬레나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다. 다만 게으른 여자가 있을 뿐이다. 여성은 화장을 하고 자신을 꾸며야 한다는 뜻이겠지만 여기에서 화장을 교양, 밝은 표정, 인간관계, 운동 등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히 통할 만하다.